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더 많이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조금씩 줄여야 할까요? 이 질문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질문 같지만 막상 마음속에 오래 두고 보면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부터 비슷한 말을 많이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사람이 많아야 외롭지 않다. 인맥이 넓어야 인생이 편하다.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든든하고 안전하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연락을 이어가고 모임을 빠지지 않고 나가고 마음이 내키지 않는 날에도 약속을 지키며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고 싶어서 나간 날도 있었지만 그저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나간 날도 적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관계를 놓지 않는 것이 어른의 태도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은 줄어든 것 같지 않은데 마음은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연락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비어있는 느낌이 듭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왜 마음은 더 지치고 더 무거워질까요? 이 질문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혹시 이런 순간이 떠오르십니까? 약속이 잡혀 있는데도 괜히 가기 싫은 마음이 먼저 올라올 때, 전화를 끊고 나서 이유 없이 더 피곤해지는 저녁, 오랜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괜히 말수가 줄어들고 마음이 조용해지는 순간, 이런 경험 아마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이상하지요. 우리는 외롭지 않기 위해 사람을 만나는데 그 만남이 끝난 뒤에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지금 관계 속에서 조금씩 지쳐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줄이면서도 더 편안해지고 더 안정되고 더 깊어지는데 왜 어떤 사람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점점 더 지치고 더 불안해질까요?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람을 늘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지키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삶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관계를 넓히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부터는 관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점을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어쩌면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줄인다는 것은 어딘가 잃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줄인다는 말은 괜히 서운하고 괜히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혹시 내가 너무 좁아지는 건 아닐까? 혹시 나중에 혼자 남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조용히 마음을 스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마음이 떠난 관계도, 이미 편하지 않은 관계도, 이미 의미가 희미해진 인연도 그저 오래되었다는 이유 하나로 놓지 못하고 이어갑니다. 그게 익숙하니까요. 그게 편한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선택일까요? 많은 관계가 정말 우리의 노년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까요? 아니면
조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줄여야 한다는 말은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누군가를 밀어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보호하라는 뜻이고 삶을 조금씩 정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아주 천천히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이미 그 과정 속에 들어와 계신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싫어진 것이 아니라 관계가 부담스러워진 것도 아니라 그저 조금 더 편안해지고 싶어서, 조금 덜 지치고 싶어서, 이제는 조금 더 나답게 살아보고 싶어서 그 마음 조용히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인간관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더 편안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는 여러분께 꼭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과연 끝까지 남게 될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은 왜 남게 되는지 그 이유를 조용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관계 속에서 지치게 되었는지부터 차분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관계 속에서 조용히 버티고 계셨습니까? 그 질문을 마음에 두고 다음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 이런 순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더 피곤해지는 날, 몸이 힘든 것도 아닌데 마음이 먼저 지쳐버리는 느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기분이 조금은 가벼워졌고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는 길에는 마음 한쪽이 따뜻하게 채워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어딘가 밝았고 그날 하루가 조금은 더 의미 있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느낌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가벼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무거워지는 날이 늘어납니다. 분명 많이 웃었는데 속은 더 답답하고, 분명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음은 더 고요하고 쓸쓸합니다. 이런 경험 요즘 들어 더 자주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10년, 20년을 알고 지낸 사람, 서로의 인생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이. 그런데 막상 마주 앉으면 이상하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대화가 이제는 자꾸 끊기고 괜히 침묵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더 애쓰게 됩니다. 괜히 더 말을 꺼내고 괜히 더 웃고 괜히 분위기를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지치지 않으셨습니까?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켜지 않은 거실에 잠시 앉아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가만히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런 생각이 조용히 올라옵니다. 아, 이제 좀 편하다. 이 순간 조금 낯설지 않으셨습니까? 분명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외로웠는데 사람을 만나고 돌아온 뒤에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이 감정.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안에서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또 이런 순간도 있으셨을 겁니다. 전화가 울립니다. 화면에 익숙한 이름이 뜹니다.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받기 전에 잠깐 멈칫하게 됩니다. 지금 받으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 받으면 또 괜히 에너지가 빠질 것 같아서, 그래서 잠시 미룹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보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대로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괜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미안한 마음도 들고 내가 너무 차갑게 변한 건 아닐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 잘해야겠다고 마음 먹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반복. 아마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오면 몸이 아니라 마음이 피곤하다. 이 말 처음 들으면 조금 낯설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몸이 피곤한 것은 하루 자고 나면 어느 정도 풀립니다. 하지만 마음이 피곤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날까지 남아있고 그 다음 약속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을 만나는 일이 기대가 아니라 부담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했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하네. 이 정도였던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바뀌지 않으셨습니까? 굳이 만나야 하나? 이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싫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관계를 끊고 싶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금씩 마음이 지쳐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침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의 있게 행동하고 약속을 지키고 웃으며 대화를 나눕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조용히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힘을 관계를 유지하는 데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에너지는 더 소중해집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오해를 풀고 갈등을 조정하는 일들이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과정이 조금씩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말 한마디에도 신경이 쓰이고 표정 하나에도 의미를 잃게 되고 상대의 반응 하나에도 괜히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야 할 이유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직장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유지해야 했던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유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관계를 붙잡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오래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마음속 기준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개의 관계를 의무처럼 유지하고 계십니까? 정말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안 만나면 어색할 것 같아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끊으면 서운할 것 같아서 이런 관계 하나쯤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런 관계가 하나 둘 쌓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우리의 하루는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점점 더 혼자가 됩니다. 참 묘한 일입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더 외로워지는 순간, 그 순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관계를 대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배워왔습니다. 끊으면 안 되는 것, 놓치면 안 되는 것, 계속 이어가야 하는 것.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모든 관계를 끝까지 가져가야 할까요? 모든 인연이 끝까지 남아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관계는 조용히 놓아야 하는 시점이 분명히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인생을 더 편안하게 만들 수도 있고 계속 지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지치면서도 관계를 놓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생각보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왜 이 관계를 놓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을 조용히 마음속에 두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조용히 던져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 관계를 놓지 못하고 있을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가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좋아서일까요? 정말로 이 관계가 내 삶에 꼭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깊은 이유가 우리 마음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조금만 더 솔직해지면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말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아주 조용하게 하나의 답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혹시 혼자가 될까봐 이 감정 어쩌면 이미 익숙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두려움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점점 더 깊이 자리 잡습니다. 젊을 때의 외로움은 지나가는 감정에 가까웠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잊혀지고 일에 몰두하면 흐려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덮여졌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바라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시간이 많아지고 생각할 여유가 생기고 사람보다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외로움은 점점 더 또렷해집니다. 숨기려 해도 조용히 따라오는 감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외로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고 어쩌면 필요 이상으로 인연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조금 불편해도 조금 맞지 않아도 조금 지치더라도 그 관계를 쉽게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내가 더 외로워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비슷한 착각을 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관계가 많으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이미 느끼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사람이 많아도 외롭습니다. 관계가 많아도 마음 한쪽은 비어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많을수록 더 외로워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있어도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그 느낌,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수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로 채워집니다. 겉으로 연결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닿는 사람이 있는가, 이 차이가 결국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단순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깊이를 생각하기보다
숫자를 늘리는 쪽으로, 관계를 정리하기보다 계속 유지하려는 쪽으로, 그래서 점점 더 지쳐갑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조용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관계를 붙잡고 있는 걸까요? 정말로 외로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다른 마음이 숨어 있는 걸까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야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고, 연락이 이어져야 내가 아직 필요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모임에 계속 불려야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놓지 못합니다. 그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해도, 그 관계가 나를 지치게 해도 놓는 순간 내 존재가 작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붙잡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가 줄어들면 정말 내가 작아지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걸까요? 이 질문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어온 관계들 중에서 정말로 여러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준 관계는 몇 개나 되십니까?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사람,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을 수 있었던 사람, 그런 관계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놓아야 할 것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대로 둡니다. 이게 더 편하다,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하지만 그건 진짜 편안함이 아닙니다. 그건 익숙함에 머무르는 상태입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놓지 못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계속 이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래도 사람은 있어야지. 맞습니다. 사람은 필요합니다. 관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곁에 있는가. 이 차이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계속 지치게 됩니다. 많은 관계 속에서 조금씩 나를 잃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사람 때문에 힘들어야 하지? 이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그때가 바로 시작입니다. 관계를 다시 바라봐야 하는 순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그 지점에 와 계신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계속 지금처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씩 정리해 갈 것인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끊느냐 유지하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상처 없이, 후회 없이 자연스럽게 줄여가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을 다음 이야기에서 조금 더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남기고 싶으십니까? 그 질문을 마음에 담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마음이 한 번쯤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관계를 줄인다는 건 너무 차갑게 들리는 것 아닌가? 내가 먼저 거리를 두면 상대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괜히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끊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라고, 멀어지는 것은 어딘가 잘못된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하나의 책임처럼 여겨왔습니다. 그 마음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관계를 줄인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결이 조금 다릅니다. 관계를 줄인다는 것은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리한다는 것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남길 것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그동안 우리는 관계를 늘리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사람을 더 만나고 더 이어가고 끊기지 않게 유지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그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남기는 쪽으로. 이제는 관계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관계를 곁에 두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조용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왔을 때 그 만남이 끝난 뒤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지 편안하셨습니까? 아니면 더 지치셨습니까? 이 질문 하나가 생각보다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할지 고민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나는 더 편안해지는가? 이 질문 하나를 조용히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여러 관계를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짧게 만나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흐르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말을 고르지 않아도 되고 괜히 더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있어도 괜찮은 사람.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만나기 전부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신경이 쓰이고 집에 돌아와서도 한마디 한마디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그 말을 괜히 했나? 그때 조금 다르게 말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남는 관계. 여러분도 몇 개쯤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지금의 나와 맞는 관계인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오래 알았는데,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내가 먼저 멀어지긴 좀 그렇지.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금씩 아주 조용하게 무너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각을 조금 바꿔보셔야 합니다. 관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이라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정돈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마음의 부담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리고 변화는 아주 작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큰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만 해보시면 됩니다. 불필요한 약속 하나를 조용히 줄여보십시오.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자리를
한 번쯤은 쉬어보십시오. 억지로 이어가던 연락을 조금 늦춰보십시오. 이건 누군가를 밀어내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저 나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면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시간이 조금 여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조금씩 돌아옵니다. 이 변화는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조용히 올라옵니다. 아,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었구나. 이 깨달음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깨달음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조금 더 깊습니다. 단순히 관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를 남길 것인지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생각보다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한 인간관계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이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네. 내 이야기랑 참 비슷하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의 선택은 조금 더 분명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를 조용히 내려놓아야 하는지 이미 알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 질문을 마음에 두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6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있습니다. 이름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영수 씨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영수 씨는 평생 사람을 좋아하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도 동료들과 잘 어울렸고 퇴근 후에도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드물었습니다. 동창 모임, 직장 동료 모임, 지역에서 이어진 인연들, 그리고 친구의 친구로 이어지는 관계들까지 그의 휴대전화에는 수십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고 주말마다 약속이 없는 날이 드물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게 자연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많다는 것이 곧 좋은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외롭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한 뒤에도 그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더 많아지면서 사람을 만나는 횟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괜히 더 외로워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자주 나갔고 더 자주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이상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약속이 잡혀 있는데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이런 기대가 먼저였는데 이제는 약속이 있는 날이면 아침부터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오늘 또 나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래도 나갑니다. 약속이니까,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괜히 빠지면 이상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모임에 나가면 겉으로는 여전히 예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웃고 이야기하고 농담을 주고받고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영수 씨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을 줄이고 듣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굳이 말을 보태지 않게 되고 굳이 분위기를 이끌지 않게 됩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라디오를 틀어놓았지만 무슨 말이 나오는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을 맴돕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건 몸의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피로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고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그때서야 숨이 조금 편해집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생각 하나가 스쳐갑니다.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네.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영수 씨는 스스로도 조금 놀랐습니다. 그동안은 외로움을 피하려고 사람을 만나왔는데 이제는 사람을 만나고 돌아온 뒤에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안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영수 씨는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변화였습니다. 모든 약속을 다 나가지 않고 그 중에서 한두 개를 조용히 줄여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쉬겠습니다. 이 말을 처음 꺼낼 때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고 괜히 눈치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그렇게 해보면서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등을 돌리지도 않았고 관계가 끊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에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어보기도 하고 미뤄두었던 책을 펼쳐보기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아, 이게 편안함이구나. 그 편안함은 크게 드러나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도 없고 자극적이지도 않고 특별히 들뜨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깊고 안정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마음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 느낌. 그 이후로 영수 씨는 조금 더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만나고 나면 항상 지쳤던 사람들과의 약속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줄여갔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던 연락도 조금씩 자연스럽게 줄였습니다. 대신 정말 편안했던 사람, 함께 있으면 마음이 놓였던 사람과는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은 줄었는데 외로움은 줄어듭니다. 만남은 줄었는데 마음의 만족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이 점점 더 또렷해집니다. 예전에는 사람들 속에서 자신이 흐려지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혼자 있어도 자신이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어느 날 영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줄어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살아난 거였더라고. 이 말 조용히 들어보면 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살아난 것. 이것이 바로 관계를 정리했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가능한 변화입니다. 단지 그 선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모든 관계를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까? 이 질문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 수도 있고 계속 지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왜 어떤 관계는 정리되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기준에 대해 조금 더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하십니까? 그 질문을 조용히 마음속에 남겨두시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마음 한켠에 조용히 떠오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이 관계를 놓지 못했을까?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이 질문은 생각보다 깊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단순히 외로워서라는 말로는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안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한 가지를 천천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유지하고 있는 관계들 중에서 왜 이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관계는 과연 몇 개나 되십니까? 이 질문은 막상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관계가 뚜렷한 이유 없이 그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관계의 습관화. 우리는 관계를 의식적으로 선택해서 이어가기보다는 습관처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부터 만났으니까, 끊기에는 애매하니까, 그냥 계속 이어오던 관계니까, 이런 이유들로 많은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는 조금씩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책임이 되고 의무가 되고 어느 순간에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점점 지쳐갑니다. 그런데도 쉽게 놓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이미 너무 오래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쌓이면 그 자체로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걸 지금 끊으면 괜히 내가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오래 이어왔는데 여기서 멈추면 아깝지 않을까? 이 마음 조금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 상태는 엄밀히 말하면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관계는 원래 살아있는 것입니다. 흐름이 있어야 하고 변화가 있어야 하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해야 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억지로 이어가고 억지로 유지하고 억지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지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 관계는 내가 선택해서 유지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순간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건 더 조용하지만 더 강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감정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남고 싶고,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존재가 되고 싶고,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이어갑니다. 연락을 이어가고 모임에 나가고 사람들 속에 머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찾고, 누군가가 나를 부르고,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 이 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정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진짜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관계 속에서의 역할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임에서 항상 분위기를 맞추는 사람, 늘 먼저 연락을 하는 사람, 늘 양보하고 맞춰주는 사람, 이런 역할을 계속 맡고 있으면 사람들은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애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것이 하나 사라집니다. 진짜 나입니다. 이건 참 묘한 일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을수록 더 인정받는 것 같지만 정작 나 자신은 점점 희미해지는 느낌. 혹시 이런 느낌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맞춰줘야 하지? 나는 왜 이렇게까지 애써야 하지? 이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지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관계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관계를 놓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때문에 놓지 못합니다. 습관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가 우리를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이어온 습관을 조금 내려놓는 것이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조금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진짜 편안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습관처럼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관계에서 인정받기 위해 조용히 애쓰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그저 흘려보내지 마시고 잠시 마음속에 머물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계를 줄인다는 것이 결국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왜 이 선택이 말년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조용히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는다면 무엇이 남게 될까요? 그 답을 다음에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조용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어떤 관계가 우리를 지치게 하는지, 왜 우리는 그 관계를 놓지 못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금씩 정리해 갈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따라오시면서 아마 마음속에 여러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건 단순히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주 조용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무언가를 계속 더해온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조금씩 남겨온 삶이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더하는 삶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관계를 만들고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었고 그게 필요한 과정이었고 그게 맞는 방향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넓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순간부터는 그 방향이 조금씩 바뀌어야 합니다. 더하는 방향에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늘리는 삶에서 남기는 삶으로, 이 변화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인생의 후반은 점점 더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많이 붙잡을수록, 많이 유지하려 할수록 우리는 더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에는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잘 남긴 사람이 더 편안해집니다. 이 말은 그저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유난히 편안해 보이는 분들, 그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이 많은 분들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필요한 사람만 곁에 남겨두신 분들입니다.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하려 하지 않고 정말 소중한 관계만 조용히 지켜가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계는 넓지는 않지만 깊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연락이 조금 뜸해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깊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관계의 본질입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닙니다. 관계는 빈도도 아닙니다. 관계는 깊이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시간이 아니라 진심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인가? 이 사람 앞에서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조용히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는 관계, 그 관계만 있어도 인생은 충분히 따뜻해집니다.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줄어든다. 이 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조금 다릅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관계가 조용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진짜 관계만 남게 됩니다. 이건 잃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되는 것입니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예전에는 중요하게 느껴졌던 사람이 이제는 그렇지 않게 느껴지는 순간, 예전에는 가볍게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순간, 이 변화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억지로 막으려 하기보다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가 우리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은 속도가 중요한 시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과 함께 가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과 함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후반은 더하는 시간이 아니라 남기는 시간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천천히 마음속에서 굴려보시기 바랍니다. 더하는 삶은 언젠가 한계에 부딪히지만 남기는 삶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의 끝에 가까워질수록 남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 곁에 누가 남아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모든 것을 정리해 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질문에 대해 어떤 얼굴을 떠올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왜 아직도 여러분 곁에 남아 있습니까? 그 이유를 다음 이야기에서 조용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처음에 드렸던 질문 기억하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더 늘려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씩 줄여야 할까요? 이 질문을 지금의 마음으로 다시 떠올려 보시면 처음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삶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외롭지 않고 관계가 넓어야 인생이 풍요롭고 누군가와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마음이 안정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살아왔고 그래서 놓지 않으려고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돌아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많아도 외로운 순간이 있었고 관계가 많아도 지치는 날이 있었고 연락이 이어져도 마음이 허전해지는 저녁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한 날이 있었고 누군가와 자주 만나지 않아도 따뜻함이 오래 남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곁에 있는가,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번쯤 선택을 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를 그대로 붙잡고 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남겨야 할 관계를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은 누군가를 밀어내는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자신의 시간을 지키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편안하십니까? 부담이 없으십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관계는 끝까지 지켜야 할 관계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아야 할 관계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깊게 곁에 남겨두어야 할 관계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반대의 감정이 먼저 떠오른다면 그 관계는 조금씩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계를 끝까지 지켜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됩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그 선택이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단 잃지 말아야 할 사람만
곁에 남기시면 됩니다. 그 한 사람 혹은 그 몇 사람만 있어도 인생은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 가벼워지셔도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지키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고 조금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정말 소중한 것만 조용히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남는 사람은 처음부터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곁에 남아있는 그 사람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았다면 앞으로의 선택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무리하지 않게 여러분만의 속도로 관계를 하나씩 돌아보시고 조용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또렷해지고 조금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